게임 업체 크래프톤이 오늘 상장했습니다. 성적은 최악입니다. 공모가를 밑도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신규 공모를 한 증권회사가 한 달 동안 공모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가격 형성을 막고 증권회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라고 해서 폐지됐지만 오늘은 그 제도가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크래프톤 상장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톤이 지금 주가 상장했는데 네. 공모가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공모가 대비로도 이제 90% 즉 10% 하락한 가격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가격 기준으로도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모가 대비로는 한 15%가량 하락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모가가 작년 실적 대비로는 PER 5배, 올해 실적 대비로도 PER이 27배에서 30배 정도로 고평가 부담이 있다 보니 오늘자로 출회 가능한 물량들, 즉 수급적으로도 일단은 이제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많은 증권회사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크래프톤의 이 한계 이걸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모 가격을 높게 만들어서 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약세인데 앞으로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좀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1차적인 지지점은 이제 PER 20배 라인, 그러니까 약 한 40만 원이 깨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또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약세로 보는 이유가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결국은 게임 안에서 실적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던가 또는 게임 외적으로 IP 2차 가공이나 플랫폼 기업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크래프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내부자 측면에서는 일정의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외부 투자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그런 리레이팅에 대한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싼 공모가만큼 일단 일정 부분의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주가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한번 크래프톤과 관련한 이슈들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인도 진출도 있고 M&A에 쏠린 눈도 있고 여러 가지이거든요. 크래프톤 관련한 이슈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배틀그라운드의 이제 인도 진출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구 대비로는 전체 게임 시장으로서의 규모는 아직은 좀 작습니다만 인구 대비로는 우리가 무시하기 힘든 신시장에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신작입니다. 신작이 이제 9월 말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는 이제 대형 신작이 글로벌 동시 론칭을 앞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4분기부터는 게임사로서의 실적 성장, 지금 작년 대비로 올해 50에서 100% 사이에 EPS 성장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신작의 흥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제 대규모 현금이 이번 IPO를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됐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형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M&A가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큰 기대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 외적인 부분으로의 대형 M&A를 통한 리레이팅, 이 부분은 이 세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다른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 게임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게임 종목이 전체를 다 합산해도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2% 중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작은 섹터였는데요. 이번에 크래프톤이 올라오게 되면은 전체 합산 비중이 3% 후반, 약 4%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지만은 않은 섹터. 그래서 섹터 비중 측면에서 본다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조금은 이제 우호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멀티플을, 그러니까 PER로 표시되는 멀티플들을 조금 더 앞서가 준다면, 그러니까 리레이팅을 이끌어주는 요소로서의 대형주가 NC소프트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크래프톤 같이 이끌어주는 상황에서 중소형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리레이팅을 따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게임 업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업체들이 탈게임화를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게임 한쪽만 계속 몰입을 하다가 보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부분들에서의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게임 업체들이 이렇게 탈게임화에 계속 나서고 있는 이유를 뭘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게임 시장이 약 한 20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요. 그중에 절반인 100조 이상이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모바일이 주도했던 전체 게임 산업의 성장, 이 부분이 정점은 확실히 지났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3, 4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7, 8%에 불과합니다. 작년은 코비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던 거고요. 조금 더 긴 시계열에서 그것을 평탄화할 수 있는 시계열에서 성장성 보면은 두 자릿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으로써 게임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산업을 섞음으로써 전체적인 블렌디드로 혼합 PER을 좀 높이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이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 업체들이 어떤 사업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넥슨 그리고 컴투스, NC소프트 이렇게 세 기업이 가장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 7월달에 디즈니 출신의 닉 반 다이크를 이제 미국 쪽 어떤 전략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요. 넥슨 필름 앤 TV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여기서 하게 될 일이 넥슨의 게임 IP들, 던전 앤 파이터라던가 바람의 나라, 또 카트라이더와 같은 여러 가지 게임 IP들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 이제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 중심인 미국에서 이제 론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잘 아시는 것처럼 K-팝 플랫폼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가 지금 현재 1월 초에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6개월 약간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이미 K-팝 아티스트 23개 팀이 입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그 아티스트의 개수로만 본다면 충분히 탑티어 플랫폼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따라 올라갈 그런 기술적 역량 그리고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현금이 가장 풍부한 컴투스가 공격적으로 미디어, 엔터 쪽에서의 지분 투자를 늘리면서 리레이팅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주의 탑픽을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일단 대형주는 NC소프트 그리고 NC소프트. 중소형주는 컴투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K-팝 플랫폼으로 인한 리레이팅 가능성 이 부분도 하반기에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본업에서 봤을 때도 8월 26일자로 블레이드 앤 소울 2 어떻게 보면 올해 한국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신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소 2가 런칭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실적도 이제는 좋아지고 상저하고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는 가운데 리레이팅까지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 PER이 20배 또는 20배 이하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에 도달했다라는 게 이제 NC소프트의 투자 포인트고요. 컴투스는 사실 이제 캐시카우인 서머너즈 워가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컴투스는 사실 게임 쪽에서의 업사이드보다는 게임이 워낙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그 잉여 현금을 가지고 M&A 하는 부분들이 멀티플 리레이팅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명확한 것은 이제 NC소프트고요. 컴투스는 중소형주 중에 PER이 11배, 12배로 극도로 낮고
리레이팅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종목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NC소프트와 컴투스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여러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에 사교육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언론에 잠깐 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게임을 규제할 거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상당히 흉흉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발 규제 리스크가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의 주가만 보더라도 대형주가 2주 만에 10% 이상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듯이 중국발 익스포저, 그러니까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기업일수록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텐센트 같은 이제 중국의 대형 게임주들이 좀 자발적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규제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예로 본다면 한알령 때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언제 시작이 됐는지, 언제 끝나는지, 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호한 게 중국의 규제 리스크거든요. 다만 그 부분이 실제로 수주가 안 되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매출이 안 나오는 형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보다는 오히려 NC소프트나 넷마블, 대형주를 치자면 그 두 종목인데요. 처럼 중국과는 사실상 무관한 이런 기업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피해 있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도 중국 게임주를 사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중국 게임주가 급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입을 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규제 리스크라는 부분이 이게 뭐 짧으면 6개월, 1년이지만 길면은 뭐 수년, 2, 3년 이상도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 확고한 캐시카우, 어떻게 보면은 뭐 청산가치 밑으로 거래되는 게임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진입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